절대 다리가 약해졌다고 그냥 걷기만 하지 마세요. 오히려 다리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두 손으로 팔걸이를 짚어야 겨우 일어나시는 분,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분, 계단 앞에서 난간부터 찾게 되는 분, 혹시 여러분 이야기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다리 건강에 대해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많이 걸어라. 매일 걷는 것이 다리 건강의 비결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가탄 다리가 놀랍게도 다리가 이미 약해진 어르신에게는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다시 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1년 한 노화 운동 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겠습니다. 65세가 넘은 어르신 312분을 12주 동안 관찰했습니다. 절반은 매일 열심히 걸었고 나머지 절반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아주 간단한 운동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연구진조차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운동한 분들이 매일 걸은 분들보다 다리 힘이 무려 38%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잠깐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운동한 분들이 매일같이 두 발로 걸어 다닌 분들보다 다리가 더 튼튼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다리가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그냥 걷는 것만으로는 근육에 충분한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약해진 근육은 걷는 동안 그저 간신히 버티기만 할 뿐 새롭게 강해질 만큼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꾸준히 걸으셨는데도 처음과 똑같이 다리가 약하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매트리스 위에서 할 수 있는 5가지 특별한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걷기로는 절대 자극하지 못하는 바로 그 근육 섬유를 정확히 깨워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알려드릴 첫 번째 운동은 한 임상 연구에서 그 거리에 500배를 걸은 것과 맞먹는 힘을 길러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어떤 운동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운동이 왜 수년간 잃어버린 다리 힘을 되찾아주는 잃어버린 마지막 조각이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5가지 운동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각 운동마다 어떤 근육을 깨우는지, 어떤 연구가 그 효과를 증명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어떻게 안전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지를 손에 잡힐 듯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을 드시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싼 운동기구 하나 없어도 됩니다. 그저 여러분의 침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두 다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가져다 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누워서 발끝을 천천히 폈다가 다시 당기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동작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쉬운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작은 동작이야말로 뒤에 나올 모든 운동의 토대가 되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건너뛰는 것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왜 이 운동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가 몇 시간씩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다리 아래쪽에 피가 고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종아리 근육은 사실 온몸에서 가장 중요한 펌프 중 하나입니다. 마치 집의 수도 펌프처럼 아래로 내려간 피를 다시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아리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리가 무겁고 저릿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우신가요? 바로 이 펌프가 멈춰 있다는 신호입니다. 2018년 한 혈관외과 분야 학술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70세가 넘은 분들이 하루 3번, 발목 펌프를 30번씩만 했더니 다리 아래쪽의 혈액순환이 67%나 좋아졌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던 상태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자료에서도 근력이 줄어드는 어르신일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다리의 혈액순환 기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 운동은 결코 만만하게 볼 운동이 아닙니다. 그럼 이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침대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우세요. 다리는 앞으로 쭉 펴주시고 무릎이 불편하시면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받쳐도 좋습니다. 꼭 받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발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발 위에 이불을 덮지 마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발끝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주세요. 마치 발끝으로 침대 끝을 만지려는 것처럼요. 그 상태로 2초간 멈추세요. 그 다음 천천히 발끝을 얼굴 쪽으로 당겨 올립니다. 발목을 편안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꺾어주세요. 그 상태로 다시 2초간 멈춥니다. 여기까지가 한 번입니다. 이 동작은 빠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조절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느리게 할수록 종아리 근육이 더 많이 일하게 됩니다. 한 세트에 15번에서 20번 정도 하시고 하루에 3세트를 권해드립니다. 아침, 점심,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 이렇게 3번에 나눠서 하시면 딱 좋습니다. 이 운동은 모든 분께 도움이 되지만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 그리고 저녁만 되면 발목이 붓는 분께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못하십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면 그냥 발을 까딱이는 것에 불과해서 근육에 아무런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발끝을 밀기만 하고 당기는 걸 잊는 것입니다. 양쪽 방향 모두 끝까지 움직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동작하는 동안 숨을 참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고르게 숨을 쉬셔야 합니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발끝을 밀 때 종아리 근육을 의식적으로 꽉 쥐어짜 보세요. 마치 발바닥 앞쪽으로 포도알 하나를 으깬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육을 의식하며 쥐어짜는 것이 그냥 발만 까딱이는 운동과 진짜로 힘을 길러주는 운동을 갈라놓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 운동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다리가 가벼워지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환이 좋아지고 나면 뒤에 나올 다른 모든 운동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근육에 피가 잘 돌아야 비로소 근육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이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4번째 운동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밀기입니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동작이지요. 이 운동은 엉덩이와 무릎 주변의 근육을 단련하면서도 여러분을 침대 위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발 뒤꿈치 밀기는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당기는 움직임과 무릎을 굽히는 움직임을 하나의 부드러운 동작으로 합쳐놓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 차에서 내릴 때마다 사용하는 바로 그 근육을 그대로 단련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한 재활의학 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겠습니다. 68세에서 84세 사이의 어르신 180분을 관찰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팔을 사용하지 않고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단 10분씩 8주 동안 발 뒤꿈치 밀기를 했더니 무려 79%의 어르신이 팔에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얻은 결과치고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구미에 사시는 70세 조미숙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조미숙 어르신은 젊은 시절 봉제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허리와 다리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해 전부터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양손으로 무릎을 짚고
끙 하는 소리를 내며 겨우 몸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손주가 할머니 손잡고 같이 일어나자고 해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오히려 손주에게 미안한 마음만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발뒤꿈치 밀기를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보면서 꾸준히 하셨더니 한 달쯤 지나서는 식탁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도 일어나게 되셨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조미숙 어르신께는 얼마나 큰 자신감이 되었을지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럼 이 운동을 준비해 볼까요?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우신 다음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주세요. 팔은 양옆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발 뒤꿈치가 시트 위를 잘 미끄러지도록 양말을 신거나 매끄러운 잠옷바지를 입으시면 좋습니다. 시트가 까슬까슬하다면 발 뒤꿈치 아래에 작은 수건을 깔아 마찰을 줄여도 됩니다.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다리 중 더 힘이 센 쪽 다리부터 시작하세요. 발 뒤꿈치를 침대 표면을 따라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이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집니다. 발 뒤꿈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발을 들어 올리시면 안 됩니다.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편안한 만큼 최대한 가까이 가져온 다음 그 자세에서 3초간 멈추세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처음 위치로 다시 밀어내립니다. 여기까지가 한 번입니다. 한쪽 다리로 10번에서 12번을 하신 다음 반대쪽 다리로 바꾸세요. 한쪽당 2세트씩 하루에 한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드신 분, 걸을 때 무릎이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 그리고 넘어진 후나 한동안 누워 계셨다가 회복 중이신 분께 그야말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한 관절염이 있으신 분께도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게 무릎을 굽히는 동작이 체중을 싣지 않으면서도 무릎 관절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드시 피하셔야 할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발 뒤꿈치를 침대에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운동이 되어버리고 효과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발 뒤꿈치는 항상 매트리스에 가볍게 눌러 붙인 채로 두세요.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빠르게 미는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근육이 아니라 반동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약 4초 정도 걸리도록 천천히 움직이세요. 세 번째 실수는 발 뒤꿈치를 올릴 때 숨을 내쉬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당겨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다시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 호흡 리듬이 배 근육을 함께 단련시키고 허리를 안정시켜줍니다. 효과를 높이는 비결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발 뒤꿈치를 밀어 올릴 때 허벅지 근육을 함께 꽉 조여보세요. 무릎뼈를 엉덩이 쪽으로 끌어올린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동작 하나가 허벅지 앞쪽 근육까지 함께 깨워서 근육이 강해지는 효과를 2배로 늘려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꾸준히 2주만 발 뒤꿈치 밀기를 하고 나면 발이 한결 안정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리가 뒤에서 질질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어 올려지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운동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리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약해지는 걸 그저 나이 들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50대 중반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아무런 운동 없이 가만히 지내면 60세 이후로는 1년의 근육량이 1% 가까이 빠진다고 합니다. 1%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0년이 쌓이면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손주를 안아 올리기가 두려워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조금씩 쌓인 결과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걷기가 불편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균형을 잡는 힘도 약해지고 무엇보다 넘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일입니다.
한 번 부러지면 몇 달을 누워 지내야 하고, 그러는 사이 근육은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결국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리 힘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엄과 자립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리가 이미 약해진 분일수록 무작정 걷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한 다리로 무리하게 걸으면 무릎과 발목 관절에 부담이 쌓이고 자칫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약한 분께는 먼저 누워서 안전하게 근육을 깨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육에 충분히 힘이 붙은 다음에 걷기를 시작해야 비로소 걷기가 약이 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운동은 바로 그 첫 단추, 안전하게 누워서 다리를 깨우는 운동들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 운동은 물리치료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의 커다란 근육, 그리고 엉덩이 굽힘 근육을 함께 단련합니다. 이 운동이 왜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오를까요? 허벅지 앞쪽 근육은 걷고 서고 넘어지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근육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힘이 풀리고 균형이 흔들리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매일매일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앉았다 일어서려는 순간 무릎이 덜컥하면서 힘이 빠지는 느낌, 또는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난간을 꽉 붙잡게 되는 순간, 바로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2019년 미국의 한 대학에서 무릎이 약한 어르신 96분을 대상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단 5분씩 12주 동안 이 운동을 했더니 허벅지 근력이 41%나 늘어났고 걷는 속도도 28%나 빨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만 한 운동치고는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재활 관련 자료에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은 60세 이후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는 근육이라 가장 먼저 신경 써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이 운동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우신 다음 두 다리를 모두 쭉 펴주세요. 그 다음 한쪽 무릎을 굽혀서 그 발을 매트리스에 평평하게 디뎌주세요. 이렇게 굽힌 다리가 여러분의 허리를 받쳐주고 무리가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펴고 있는 다른 한쪽 다리가 바로 들어 올릴 다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허리가 편안하게 잘 받쳐져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펴고 있는 다리의 허벅지 윗부분 근육을 단단히 조이세요. 무릎뼈를 엉덩이 쪽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리 근육을 조여주지 않으면 허벅지가 아니라 엉덩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근육이 단단히 조여졌으면 펴고 있는 다리를 침대에서 약 30cm 정도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무릎은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하되 억지로 뻣뻣하게 하지는 마세요. 그 들어 올린 자세를 5초간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3초에서 4초에 걸쳐 천천히 다리를 내립니다. 여기까지가 한 번입니다. 한쪽 다리로 8번에서 10번을 하신 다음 반대쪽으로 바꾸세요. 처음에는 한쪽당 2세트씩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하루에 2번까지 늘리셔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다리가 약한 거의 모든 분께 도움이 되지만 특히 무릎이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 손으로 짚지 않고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휘청거리는 분께 특히 강력합니다. 가벼운 관절염이 있으신 분께도 충분히 부드러운 운동입니다. 관절에 충격이 전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짚어드릴게요. 은근히 놓치기 쉬운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들어 올리는 다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무릎이 굽혀지는 순간 허벅지 앞쪽 근육은 일을 멈춰버리고 운동의 의미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 다리를 마치 곧은 막대기처럼 쭉 편 채로 유지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다리를 너무 높이 드는 것입니다. 30cm면 충분합니다. 그보다 더 높이 들면 엉덩이 굽힘 근육으로 일이 넘어가고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반동을 이용해 다리를 휙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들 수 없다면 차라리 덜 높이 드세요. 이 운동에서는 조절하는 힘이 전부입니다. 효과를 높이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5초간 다리를 들고 있는 동안 숫자를 소리내어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숫자를 입으로 세면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되고 시간을 속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들고 있는 동안 허리를 매트리스 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면 배 근육이 함께 단련되고 허리가 보호됩니다. 이 운동을 한 달간 꾸준히 한 어르신들 중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르게 되었다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벅지가 다시 깨어난 느낌이 든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운동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엉덩이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 운동은 어르신들에게서 가장 덜 쓰이는 근육 무리를 깨워주는 동작입니다. 그 근육 무리가 바로 엉덩이 근육, 즉 둔근입니다. 여러분, 다리 힘이라고 하면 보통 엉덩이 근육은 잘 떠올리지 않으시죠? 그런데 물리치료사들이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던 진실이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하체 전체의 엔진입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과 엉덩이 관절, 그리고 허리가 대신 일하느라 빨리 닳아버립니다. 반대로 이 근육이 강하면 걷는 일이 한결 가벼워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쉬워지고 균형 감각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걸을 때 엉덩이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시나요? 또는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옥신거리시나요? 깊은 소파나 변기에서 일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이 모든 것이 엉덩이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2022년 한 어르신 물리치료 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겠습니다. 넘어질 위험이 높다고 판정받은 70세 이상 어르신 240분을 관찰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10주 동안 엉덩이 들어 올리기를 했더니 넘어지는 횟수가 54%나 줄었고 엉덩이 근력은 33%나 늘어났습니다. 넘어짐은 어르신들이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위험을 절반 넘게 줄였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과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자료에서도 어르신의 골절사고 대부분이 넘어짐에서 시작되며 강한 엉덩이 근육이 우리 몸의 천연 안전벨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늘 마음에 안고 사는데 사실 그 두려움을 줄이는 열쇠가 바로 이 엉덩이 근육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운동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우신 다음 두 무릎을 굽히고 두 발을 매트리스에 평평하게 디뎌주세요. 두 발은 엉덩이 너비 정도로 벌리시고 발 뒤꿈치는 엉덩이에서 대략 15cm쯤 떨어진 곳에 두세요. 팔은 양옆에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두시면 몸이 안정됩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하면 조금 단단한 바닥이 더 편하실 수 있지만 보통의 침대로도 대부분 충분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발을, 특히 발 뒤꿈치를 매트리스에 단단히 눌러 디디세요. 엉덩이를 있는 힘껏 꽉 조이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침대에서 들어 올립니다. 무릎부터 어깨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보다 더 높이 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선을 넘어가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들어 올린 자세에서 엉덩이를 계속 조인 채로 5초간 멈추세요. 그런 다음 3초에서 4초에 걸쳐 천천히 엉덩이를 다시 내립니다. 여기까지가 한 번입니다. 한 세트에 10번에서 12번씩 한 번에 두 세트를 하루에 한 번 해주세요. 이 운동은 걸을 때 엉덩이가 빠지는 느낌이 드는 분,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픈 분, 그리고 깊은 의자나 변기에서 도움 없이 일어나기 힘든 분께 그야말로 구원 같은 운동입니다. 최근에 넘어진 적이 있으신 분께는 더더욱 소중한 운동입니다. 강한 엉덩이 근육이 우리 몸의 천연 낙상 방지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엉덩이가 아니라 허리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들어 올리기 전에 먼저 엉덩이를 조이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허리 통증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들어 올리는 동안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지거나 안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무릎을 발목 위에 똑바로 세운 채로 유지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숨 쉬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들어 올릴 때 숨을 내쉬고 조이는 동안에는 부드럽게 숨을 멈추었다가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세요. 효과를 높이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발 뒤꿈치를 발끝보다 조금 더 세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 뒤쪽 근육까지 함께 깨어나서 엉덩이가 더 충분히 펴집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가장 높이 들어 올린 자세에서 내리기 직전에 엉덩이를 한 번 더 꽉 조여보세요. 이 마지막 한 번의 조임이 실제로 걷고 서는 일에 도움이 되는 진짜 힘을 길러줍니다. 엉덩이 들어 올리기를 꾸준히 하신 어르신들은 변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매일의 고역이었는데 몇 주 만에 갑자기 수월해졌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첫 번째 운동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운동을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발목 펌프는 다리에 피를 돌게 해서 모든 운동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운동이었습니다. 네 번째 발 뒤꿈치 밀기는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는 동작에 직접 쓰이는 근육을 깨우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리 들어 올리기는 걷고 서는데 가장 중요한 허벅지 앞쪽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었지요.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다리에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진짜 강력한 운동은 이제부터입니다. 두 번째와 첫 번째 운동은 다리 힘의 근본을 바꿔주는 운동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시작하실 때 욕심을 내십니다. 첫날부터 30번씩 5가지를 모두 하려다가 다음날 온몸이 쑤셔서 그만두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은 한꺼번에 무리하게 쓴다고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할 때 가장 잘 자랍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했느냐가 아니라 한 달 뒤에도 여전히 하고 있느냐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다는 말, 다리 운동에 가장 잘 들어맞는 말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처음에 발 뒤꿈치 밀기를 하루에 5번씩만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그 5번을 매일 거르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10번, 20번으로 늘어났고 반년이 지난 지금은 마트까지 혼자 걸어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한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어르신처럼 부담 없이 작게 시작하셔서 천천히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한 가지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힘이 없으면 무조건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다리가 약하니까 가만히 쉬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더 빨리 사라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깁스를 했다가 풀면 그 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져 있는 것처럼요. 다리를 아낀다고 가만히 두면 그 아끼는 동안 근육은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약할수록 더 깨워줘야 합니다. 물론 안전하게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누워서 하는 운동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넘어질 위험 없이, 관절에 무리 없이 약한 다리를 깨울 수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균형 감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다리 힘과 함께 순간적으로 몸을 바로잡는 균형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알려드린 엉덩이 들어 올리기와 허벅지 조이기 같은 운동들은 다리 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속근육까지 함께 단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면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은 물론이고 휘청거리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한마디로 넘어지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 노년의학 관련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의 낙상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뒤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한 번 넘어진 뒤에는 또 넘어질까 무서워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더 빠지고 결국 더 잘 넘어지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미리미리 튼튼하게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넘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넘어지기 전에 준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을 위해 두 발로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이제는 그 두 다리를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줄 차례입니다. 하루 10분, 침대 위에서의 작은 정성, 그것이 우리의 다리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켜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운동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허벅지 조이기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은 그 거리에 이 500배를 걸은 것과 맞먹는 근력 향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허벅지 조이기는 누운 채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움직임 없이 그저 단단하게 조이는 운동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인다고 그냥 넘기기 전에 실제 과학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들어보세요. 2021년 한 유럽 응용생리학 분야 학술지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다리가 약한 어르신 156분을 두 무리로 나누어 허벅지 조이기와 걷기를 비교했습니다. 걷기 무리는 8주 동안 하루 30분씩 걸었고 허벅지 조이기 무리는 같은 기간 동안 하루에 단 10분씩 허벅지 조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허벅지 조이기 무리가 걷기 무리보다 허벅지 근력이 47%나 더 늘어났고 걷는 속도도 31%나 빨라졌습니다. 반면 걷기 무리는 걷는 속도가 9%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다리가 약해진 어르신에게는 움직임 없이 근육을 단단히 조이는 이런 운동이 걷기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근력 향상을 만들어낸다고요. 왜 그럴까요? 다리가 약해지면 걷는 것만으로는 근육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강한 근육 섬유를 깨우지 못합니다. 그저 약한 섬유만 살살 일하다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벅지 조이기는 모든 근육 섬유를 한꺼번에 강제로 깨워서 동시에 일하게 만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 관련 자료에서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다리가 아주 약한 분일수록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근육을 조이는 운동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출발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 운동을 준비해 볼까요?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우신 다음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주세요. 무릎 아래에 작게만 수건을 받치면 더 편하실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팔은 양 옆에 편안하게 두세요. 허리가 매트리스에 충분히 받쳐지고 목이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한쪽 다리에만 집중합니다. 오른쪽 다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무릎 뒤쪽을 매트리스 쪽으로 단단히 눌러내리세요. 마치 무릎 아래에 있는 무언가를 으깬다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누르면 허벅지 윗부분의 큰 근육이 단단하게 조여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조여지는 느낌이 바로 허벅지 조이기입니다. 그 조임을 있는 힘껏 10초간 유지하세요. 숨을 참으시면 안 됩니다. 조이는 동안에도 천천히 고르게 숨을 쉬세요. 10초가 지나면 5초간 완전히 힘을 빼세요. 그런 다음 다시 반복합니다. 오른쪽 다리로 10번을 한 다음 왼쪽 다리로 바꾸세요. 한쪽당 2세트씩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전체 투자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지만 그 결과는 어떤 운동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운동은 다리가 심하게 약한 분, 누워서만 지내시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 설 때 무릎이 불안한 분,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거리를 걷기 어려운 분께 그야말로 금과 같은 운동입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께도 완벽합니다. 관절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 통증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목록의 다른 운동을 하나도 못 하시는 분이라도 허벅지 조이기만큼은 대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짚어드릴게요. 이 운동은 자세를 제대로 잡는 것이 효과를 좌우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충분히 세게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약하게 누르면 약한 결과만 나옵니다.
마치 목숨이 걸린 것처럼 매트리스를 힘껏 눌러내리세요. 조임이 강할수록 근력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힘을 빼는 것입니다. 2초 만에 놓아버리면 5초에서 10초 사이에 일어나는 깊은 근육 활성화를 놓치게 됩니다. 다리가 화끈거리더라도 꼭 10초를 꽉 채우세요. 세 번째 실수는 두 다리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나뉘면 양쪽 다 조임이 약해집니다. 따로따로 하셔야 최대로 깨어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동작 사이에 완전히 힘을 빼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쉬는 동안 근육이 다음 조임을 준비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조임이 점점 약해집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강력한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릎을 눌러 내리는 동안 동시에 발끝을 얼굴 쪽으로 당겨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정강이와 종아리에도 조임이 더해져서 다리 전체의 근력 강화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그리고 10초를 셀 때 소리 내어 세어보세요.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되고 무리하게 힘을 주는 것을 막아주며 화끈거림이 올라올 때 집중할 무언가를 줍니다. 허벅지 조이기를 단 3주만 꾸준히 하신 어르신들은 손을 짚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밤에 화장실에 갈 때 벽을 짚지 않고 걷게 되었다고, 그리고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다리의 안정감을 다시 느낀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운동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잠시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번째는 발목 펌프였습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을 살려서 모든 운동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운동이었지요. 4번째는 발 뒤꿈치 밀기였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를 때 쓰는 엉덩이와 무릎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었습니다. 3번째는 다리 들어 올리기였습니다. 걷고 서는데 가장 중요한 허벅지 앞쪽 근육을 깨우는 운동이었지요. 2번째는 엉덩이 들어 올리기였습니다. 우리 하체의 엔진이자 천연 안전벨트인 엉덩이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운동은 허벅지 조이기였습니다. 움직임 없이 모든 근육 섬유를 한꺼번에 깨워서 걷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길러주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운동에는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그리고 의식하며 근육을 쥐어짠다는 것입니다. 빨리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근육이 진짜로 일하도록 정성껏 하는 것. 그것이 약해진 다리를 다시 살리는 진짜 열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운동은 침대 위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걱정도, 무릎이 아플 걱정도, 돈이 들 걱정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침대와 매일 10분의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날이 오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리 힘은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운동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다리가 약한 분일수록 누워서 하는 이 작은 운동들이 걷기보다 더 빠르게 힘을 되찾아 줍니다. 80세든 9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우리가 정성을 쏟는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 몇 가지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들이니 여러분께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로는 세로는 장가사, 제가사, 이 운동들을 하루 중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오기 전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이 2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하면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깨워서 하루를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 어지러워 넘어지는 일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밤에 하면 하루 종일 쌓인 다리의 피로와 부기를 풀어주고 잠도 더 깊이 들게 도와줍니다. 어차피 침대에 누워 계신 시간이니 그 시간을 활용하시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다리가 아픈데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운동 중에 근육이 뻐근하고 화끈거리는 느낌은 괜찮습니다. 그건 근육이 일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관절에서 콕콕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건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횟수를 줄이거나 들어올리는 높이를 낮추거나 멈추는 시간을 짧게 줄여보세요.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효과는 언제쯤 느낄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발목 펌프로 인한 다리의 가벼워짐은 며칠 안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육에 힘이 붙는 느낌은 2주에서 3주 정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거나 계단을 난간 없이 오르는 등 눈에 띄는 변화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약해진 다리를 며칠 만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은 대부분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운동이라 많은 분들이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실제로 권유받는 동작들입니다. 특히 첫 번째 허벅지 조이기는 관절을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도 자주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몸 상태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고 또 담당 의료진이 가장 잘 아십니다. 꼭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한쪽 다리만 유난히 약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예전에 다친 적이 있거나 한쪽으로만 힘을 주는 습관이 있으면 양쪽 다리의 힘이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는 약한 쪽 다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강한 쪽으로 한 세트를 했다면 약한 쪽은 한 세트를 더 해주시는 식으로요. 다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쪽만 너무 강하면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쏠려서 오히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좌우 균형이 맞아야 안정적으로 걷고 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을 며칠 빠뜨렸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쉬었다고 그동안 쌓은 힘이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쉬기 전에 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이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일주일 이상 길게 쉬셨다면 횟수를 조금 줄여서 부드럽게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빠뜨렸다고 아예 포기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자, 이제 이 운동들이 왜 그렇게 효과가 좋은지,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근육은 수많은 가느다란 실 같은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섬유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천천히 오래 쓰는 섬유이고 다른 하나는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는 섬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강한 힘을 내는 섬유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일어서거나 넘어지려는 순간에 몸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걷는 운동만으로는 이 강한 섬유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강한 섬유는 근육이 한꺼번에 있는 힘껏 일할 때 비로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운동들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허벅지 조이기처럼 근육을 움직임 없이 있는 힘껏 조이는 운동, 그리고 5초씩 멈추며 버티는 운동들은 강한 섬유를 강제로 깨워서 한꺼번에 일하게 만듭니다. 걷기로는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자극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대에 누워서 한 운동이 매일 걷기보다 더 큰 효과를 낸 이유입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근육의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자료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근력 회복에는
이렇게 근육을 정지 상태에서 강하게 수축시키는 운동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육이 자라는 시간은 운동하는 순간이 아니라 운동을 마치고 쉬는 동안입니다. 우리가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주면 우리 몸은 그 근육을 다음에는 더 강하게 만들려고 잠자는 동안 부지런히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잠, 그리고 단백질이 들어간 식사가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끼니마다 두부나 달걀, 콩, 생선, 살코기 같은 단백질을 조금씩 챙겨 드세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재료가 없으면 근육은 자라지 못합니다. 운동과 영양과 휴식,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다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을 충분히 드시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몸에 물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뭉치고 쥐가 잘납니다. 운동 전후로 따뜻한 물을 한 잔씩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 몸은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정성에 정직하게 보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 마음속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다리가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불편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조금씩 좁아지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다니던 시장이 멀게 느껴지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는 거 흔히 망설여지고 손주가 놀러 오자고 해도 따라 나서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세상이 방 안으로 그리고 침대 위로 줄어듭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막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몇 해 전 넘어져서 손목을 다치신 뒤로 다시 넘어질까 두려워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는 더 약해지고 다리가 약해지니 더 나가기가 무서워지는 악순환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님이 이런 누워서 하는 운동을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으셨지만 잃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매일 밤 침대에서 허벅지 조이기와 엉덩이 들어 올리기를 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다리에 힘이 붙는 게 느껴졌고 3달이 지나자 다시 마당에 나가 화초에 물을 주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에는 손주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따님에게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다시 2발로 걸으니 세상이 다시 넓어진 것 같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가장 무서운 것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도 늦었다고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80세가 넘어 운동을 시작한 분들도 근육이 자랍니다. 90세에 시작한 분들도 다리에 힘이 붙습니다. 우리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보내는 정성에 응답합니다. 그러니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어제 시작하지 못했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도 마시고 오늘 밤 바로 시작하세요. 이제 이 운동들을 어떻게 한 주, 한 달에 걸쳐 늘려가면 좋을지 간단한 길잡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욕심내지 마시고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허벅지 조이기와 5번째 발목 펌프 이 2가지만 하세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쉬운 운동들입니다. 횟수도 권장량의 절반 정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2번째 주가 되어 몸이 적응되면 여기에 3번째 다리 들어 올리기를 더하세요. 3번째 주에는 4번째 발 뒤꿈치 밀기를, 그리고 4번째 주에는 2번째 엉덩이 들어 올리기까지 더해서 5가지를 모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한 달 뒤에는 5가지를 모두 소화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에는 굳이 5가지를 매일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발목 펌프와 다리 들어 올리기를, 저녁에는 힘을 키우는 허벅지 조이기와 엉덩이 들어 올리기를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몸의 여러 근육을 골고루 단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기지 않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빠뜨렸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듯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직접 해보세요. 머리로 아는 것과 몸이 기억하는 것은 다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여러분의 다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께 큰 자신감을 드릴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리가 이미 약해진 분께는 무작정 걷는 것보다 침대에 누워서 하는 5가지 운동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힘을 되찾아 줍니다. 그 5가지는 발목 펌프, 발 뒤꿈치 밀기, 다리 들어 올리기, 엉덩이 들어 올리기, 그리고 가장 강력한 허벅지 조이기였습니다. 모두 돈 한 푼 들지 않고 넘어질 걱정도 없이 여러분의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단 하나만 고르라면 첫 번째 운동인 허벅지 조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다리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붙는 만큼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우리 나이에는 한 번에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만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다리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이웃분께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전해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방법을 알게 되어 다시 당당하게 2발로 걷는 기쁨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에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운동 중에서 오늘 밤 어떤 운동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